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고수는 지금의 이윤선입니다. 자, 3일간의 연휴가 끝났습니다. 특히나 어린이날이 껴있어서 가족과 함께하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증시시장에는 달갑지 않은 이슈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부터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불안감까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슈들이 글로벌 증시는 물론이고 우리 증시에까지 현재 하방 압력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간밤에 뉴욕 3대 지수도 하락을 했고요. 중국은 어제 5.6%나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영향 때문일까요? 현재 우리 증시 시장 1% 넘게 빠지면서 출발을 했고 현재 코스피는 1.09%, 코스닥은 1.04% 빠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수는 지금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고수는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문자부터 전화까지 여러 가지로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먼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보유 종목과 매수가 비중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화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상담 가능하시고요. 텔레비전으로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신 후에 서울경제TV라고 치신 후에 그 방에 입장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댓글 참여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방송이 끝난 후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고수님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센플러스 여승재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며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고수는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고수 여승재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흐름부터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중 한때 2160선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현재는 낙폭을 줄여가고는 있긴 한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앞서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휴 기간에 좀 좋지 못한 소식들이 전해졌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한국 증시의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이제 작용을 한 거죠. 이제 야간 선물 이제 마감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밑으로 밀어서 시작을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걱정이 크시겠지만 네. 제 입장에서는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밑으로 밀지 않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 시의 매수의 관점이다라는 부분 이제 배트맨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네. 이게 위험 자산은 선호 심리, 회피 심리, 그리고 오늘의 갭 하락, 그리고 장중 지금 오전장이지만은 장중 저가가 2160포인트 선. 이게 아직까지 중국 증시가 개장하지 않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는 아랫꼬리를 조금 이제 달아주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그 지수 흐름이나 주요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이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좋지 못했었거든요. 따라서 오늘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조금 좋지 못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9시 15분경에 아마 저점을 달았어요, 지금. 장중 저점 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9시 15분경에 저가 만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경우에 장 후반까지 중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 장 중 후반까지 좀 관망하시면서 지지라인, 이제 최근 이제 1분기 종목, 이제 1분기 어닝 시즌 맞아서 종목도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전개가 됐잖아요. 발표했잖아요. 네네. 그럼 그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그 향후 전망이라든지 그런 컨퍼런스 콜 내용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에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조금 더 우세한 상황에서 종목들의 저점, 특히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저점 부분을 이탈하는지 이탈시키지 않는지가 향후 주가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빠지지 않죠. 4월 25일 날 그 실적 발표한 날에 시가를 좀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7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 대비 위에 올라와 있죠. 지금 양봉 캔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이 금요일 종가 이하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4월 25일의 시가가 78,400원이었어요. 따라서 물론 이제 미중 그 무역 협상 간 이제 불확실성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하겠지만 시장의 반응은 일단은 SK 하이닉스에서만큼은 좀 관대하게 반영을 주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은 수급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거잖아요, 사실. 네. 지금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전 업종에 걸쳐서 현물 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으로는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좀 포착이 되어지고 있는데 보유하신 종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오전 증시는 좀 관망을 하시면서 지지 라인을 좀 확인하는 관망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전장은 지지라인 확인하면서 관망세 보시다가 오후장에 또 다른 시장 대응 전략을 짜 나가시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은 워낙 좀 수급이 오락가락해요. 사실 네. 장중에도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는 그 매수를 했다가 또 점심시간 때 매도했다가 또 매수로 전환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그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된 일부 몇몇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장 초반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된 기업 위주로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올랐다 하더라도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오늘 출회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종목은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을 실적을 개별 종목마다 실적 확인하시면서 코스피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슈를 조금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지난 4일에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는데요. 일단 뭐 미국 쪽에서는 거래가 아직 성사될 것이다라고 말은 하긴 했는데 어떨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를 통해서 언급을 하셨죠, 했죠. 네. 합의는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언급을 또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차분한 반응을 보였어요. 차분한 반응을 보이면서 또 시장에서는 조금 낙관적으로 이게 이제 도발을 하긴 했지만 뭐 심각한 도발은 아니다 쪽으로 이렇게 좀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의 재차 증가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뭐 특히 이제 대북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좀 보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안 좋게 좀 보이시겠지만은 그래도 이 협상의 테이블은 깨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좀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 로템이나 현대 엘리베이 차트를 한번 잠깐 살짝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도 갭 하락 출발한 이후에 지금 시초가를 지키면서 양봉 캔들은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지지 라인을 아직 이탈시키고 있지는 않아요. 그만큼 시장은 어느 정도 완전히 기대감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늘 이제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한 8만 원 가격에서 한 12만 원 가격 사이에 박스권을 그릴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해드렸거든요. 그럼 지금 하단선 가격 부분이죠. 하단선 가격 부분.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위에 11만 원 선 가격 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이거를 이제 대응을 안 하셨으면 참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전 그런 대응 방법은 썩 좋지 못하다.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됐을 때는 좀 일단 끊고 밑에서 다시 공략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었는데, 따라서 이제 8만 원 가격을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또 분위기 반전되는 뉴스가 또 이게 시장의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변수가 나타나듯이 또 선호하는 변수를 또 제공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8만 원 가격 지지 라인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하게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가격선 하단선 가격으로 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2만 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까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시장이 크게 흔들렸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기대감을 아직 무너지지 않은 채 지켜봐도 되겠다라는 전망 주신 거네요. 맞으신가요? 뭐 큰 틀에서는 그런데요. 네. 이게 저는 요번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네. 저는 이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뭐 5천억 달러를 손해보고 있다 그런 말도 하기는 했지만은 중국에 대한 또 경고 메시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중국이 북한 너희들 관리 잘 못하냐 이런 식으로 좀 채찍을 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북 관련된 종목도 보유하신 분들은 좀 시간이 좀 걸리시기는 하겠지만은 지지라인 꼼꼼히 잘 살피면서 대응하시면은 그래도 이제 탈출할 기회는 좀 제공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를 이용하셨어요. 네. 오는 금요일에 25%로 올리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우리 증시 시장?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전에도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는 언급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일단 네.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도 얘기를 하고 있고 문우신 재무장관도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도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실 필요 없다. 어차피 이제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라이트 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거든요. 근데 이제 커들로 위원장이나 문우신 재무장관이 립서비스성의 긍정적인 발언들에 너무 기대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는 의견을 좀 많이 드렸었어요. 네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불확실성을 시장에 던져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 오후에 제가 이제 고민이 좀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왜요? 중국 증시도 굉장히 급락을 했고, 아. 여타 아시아 주요 증시도 굉장히 변동성을 확대하는 맞아요. 네.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좀 분석해서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네. 낙관적인, 그리고 중립적인, 네. 그리고 비관적인 이런 시나리오들을 또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그 미국 증시에서는 조금 낙관적인 쪽으로 이게 이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계산이 좀 깔린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되는데, 불확실성입니다. 시장의 이제 분석가들은 얼마든지 자기들 주관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 돈을 굴리는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죠. 그죠.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해서 미국 증시에서 이제 낙폭을 줄인 이유는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 준비를 일단 미국에 가서 협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 그리고 또 미 언론에서 중국 대표단이 미국에 와서 협상을 이어갈 것이다.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낙폭을 줄인 거거든요. 근데 뭐 비관적인 부분을 미리 예단을 해서 피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배제를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중국이 미국으로 가느냐, 협상을 하러 가느냐, 안 가느냐. 네. 이게 아직 날짜가 안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시 반이면 좀 한 20여 분 정도 후면은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죠. 그럼 네. 거기에 반응이 또 있을 거예요. 어. 그렇죠? 이제 지금은
미국 증시가 이제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해놨긴 하지만은 미국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지 못하거든요. 좋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 증시 개장하면서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변동성을 좀 키우기는 하겠지만은 방향성을 횡보 내지는 상방 쪽으로 잡아주느냐 이런 여부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전기전자라든지 운수장비 그리고 특히 이제 서비스업에서 이제 카카오는 오늘도 양호한 흐름,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항상 모든 재료에 우선해요. 불확실성을 던져줬을 때 그 불확실성을 일시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하방 쪽으로 보는지는 수급이 먼저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증시 개장하면서 외국인 수급의 변화를 좀 주목하시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오전에는 관망세로 있다가 중국에 개장한 후에 중국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서 10시 반 이후에 이제 오후장까지도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오늘 조금 하락하는 업종이긴 한데 하락세를 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업종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주도 업종이 없어요. 네. 주도 업종이 없기 때문에 뭐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은 업종 내에서도 이제 그 발표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표된 실적 발표일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빠져나가고 있는지 체크를 좀 꼼꼼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운수장비, 전기전자는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4,000원 가격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아차, 운수장비 업종으로 지금 외국인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왔었죠. 4월 달에. 네. 오늘도 한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이제 이 수급을 좀 확인해 보시면은 오늘 오전에는 좀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기관은 거의 전 업종에 걸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수급의 이제 매도 강도가 강하지는 않아요. 현재. 지금 한 2천만 원도 안 되는 매도 금액이 잡히고 있는데 매도 강도가 좀 약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매도 강도가 약하다라는 부분은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슬슬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배트맨 시간을 통해서 친환경 자율주행차를 좀 많이 강조를 해드린 편이었는데 코스피 업종 종목은 아니에요. 코스피 종목은 아니고 코스닥인 좀 소형주에 속하는 종목인데 한컴 MDS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걸 제가 뭐 이 시간을 들어서 추천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주행차 관련된 해서 또 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그 절대 강자 기업이거든요.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업이고 또 방산으로 엮여서 좀 좋지 못한 주가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은 이 자율주행차 관련 쪽으로 해서 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하겠고요. 또 이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린 종목도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오픈 채팅 찾아오시면은 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 네. 어쨌든 이제 운수장비 업종 내에서 또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ADAS 만도라든지 만도 같은 경우에도 상승했다 지금 주가 조정받아서 내려와 있지만 32,000원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하겠다 싶은 그 가격 구간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또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이제 숨어 있는 종목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가 하락, 종가상으로 지지라인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는 일단 반도체 업종이 움직임이 조금 부진했는데요. 네. 오히려 이거를 그럼 저가 매수세에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분석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미국 증시의 그 반도체 가지고 미중 무역 분쟁에 또 반도체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첨단 기술이 이제 엮여 있는 쪽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한국 증시보다 그쪽이 훨씬 더 좋았어요, 사실 주가 흐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온 것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는 일단 코스닥 쪽의 중소형 장비주들의 흐름이 훨씬 더 양호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소재 쪽하고 반도체 장비에 특히 좀 핵심적인 종목들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언급해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좀 찾아오시면은 또 관련된 종목들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에서도 디스플레이 소재 등 뭐 대형주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접근을 권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카카오가 굉장히 흐름이 좋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카카오 갑자기 왜 오르는 거죠? 카카오의 이제 상승 이유는 있었죠. 상승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13만 원 가격은 저항 가격이에요. 네. 13만 원 가격은 제가 늘 이제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말씀드리는 지지와 저항 관점에서 이 장기 이평선의 이제 하락 변곡점 가격이기도 하고 또 데드 크로스가 발생된 가격이기도 하기 때문에 13만 원 가격은 저항받는 가격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 대비해서 좋은 가격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지금 이제 갭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갭 자리를 메우지 않는 과정에서는 옆으로 기간 조정 보일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2만 5천 원 기준으로 좀 홀딩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3만 원 가격의 저항이긴 하지만은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또 매수로 전환되면서 또 기관 수급까지 개선이 되어진다면 돌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시장 너무 개념치 마시고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관심 가져봐야 할 업종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화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들이 담겨 계신가요? 혹시 사고 싶은데 언제 사야 할지 모르겠다, 팔고 싶은데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종목들 있으시다면 저희 고수는 지금과 함께 하시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와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먼저 샵 4989번으로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또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또 방송 중에도 또 방송이 끝난 후에도 상담이 가능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여승재라고 치신 후에 입장을 하시면 바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상담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왔네요. 자, 4594님이 보내해 주셨습니다. 소리바다 4,0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보셨네요. 일단 4,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거는 조금 산지 좀 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되셨는데요. 네. 2016년도에 4,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럼 지금 더 위에서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비중이 30%이시기 때문에 더 위에서 매수를 하셔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매수가가 4,000원 부분이 되셨고 비중이 30% 정도 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2018년도에 3,000원 부분까지 반등을 주기는 했지만은 그게 고점이 돼버렸고 지금 1,155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대응이 지금 거의 불가능한 가격 수준이죠. 네. 비중 30%에서 지금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해도 뭐 가격을 얼마만큼 내리실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현금 비중이 얼마만큼 있으신지도 의문인데. 자, 저는 이거를 뭐 어떻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지금 이제 보유하신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지금 현 가격 구간에서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가려면은 얼마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의 뭐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300% 가까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수익을 내시려면. 그러면 300% 올라가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종목 매수하셔가지고 뭐 다만 10% 20%라도 이렇게 수익을 내시면서 그걸 누적 수익으로 300%를 만드시는 게 빠를까요? 후자가 좀 빠를 것 후자가 좀 같네요. 빠르실 네. 것 같죠?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뭐 이걸 손실을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가격 구간에서 반등 주면 팔아야지 하시다가도 2018년도에 매도 못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반등 정도 매도를 하기 어려우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비중을 점차 이제 줄여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줄여가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다른 종목으로 지금 1분기 실적 발표되면서 2분기의 실적 개선이라든지 흑자 전환되는 기업들 꽤 있거든요, 사실. 그런 종목으로 매수해서 수익 나시는 만큼 비중을 좀 덜어가시는, 버리시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좀 훨씬 빨리 좀 정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시지만은 오르는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정리를 한번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거를 권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네, MPK라는 종목이고요. 네, 네, 보유한 지는 꽤 됩니다. 6개월이요. 네네.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뭐, 매수가는 2,270원이고요. 네. 비중은 원래 작게 있었는데 계속 모아가고, 이제 물 타고 해가지고 60%까지 늘려놨죠. 비중이 많이 늘어났네요. 네네. 네, 일단 MPK 현재가 2,180원 소폭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6개월까지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할까요? 좀 더 가져가 봐야 할까요? 지금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매수가가 얼마가 되셨다고 하셨죠? 2,270원요. 2,270원이요. 네네. 비중 60%이시고요. 네네. 지금 네. 이번에 배당도 받아가지고, 네. 그 배당금이 또 2주 전에 들어와서 입금돼서 그거 가지고도 또 샀어요. 또 사셨어요? 네네. 이 MPK라는 종목 기업에 대해서 특별히 좋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이 회사가 매년 영업이익이고 그에 대해서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가는 항상 한 번씩 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직장인이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뭐 여러 종목을 못 해요. 그냥 네네. 그래서 한 종목에다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죠. 근데 너무 오래 가니까 뭐 네. 배당을 줘서 좋긴 좋은데 예, 시총이 또 약해요, 되게. 그 현금 배당이 주당 얼마 나왔어요? 주당 30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주당 30원이요? 네네. 30원이면 나쁘지 않네요. 네. 예. 그래서 뭐 안고는 가고 있어요. 제가 일단 우리 아버님 그 투자 스타일을 조금 대충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네. 지금 MPK 종목의 시가총액이 500억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끼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이제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 번씩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 그 부분을 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네. 급등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게 또 급락할 가능성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시총이 작으니까 예. 시총이 작으니까 네. 배당을 주고 시총이 작은 종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한 걸 찾다가 이걸 찾은 거예요. 그러면 네네. 우리 아버님 이 MPK가 이제 시가총액이 한 408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 네네네. 네. 그럼 시가총액이 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팔겠다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네, 제가 한 700억 정도에서는 한번 털고 싶어요. 한 700억 정도? 네네. 그러면 대충 한 지금 3천 한 2, 300원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그 정도 한번 나오면 던지고. 예, 예. 그게 이제 네. 작년 6월에 또 급등했었다가 이제 급락한 가격대이기도 하고요. 네네. 예. 일단은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시가총액 2천억 이하의 비중 60%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쵸. 너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거는 뭐 저도 인정합니다. 이게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네. 종목을 매수하셨을 때 네. 수익률이 이제 고수익률, 네. 그러니까 20%, 30% 올라가는 그런 수익률을 볼 것이냐, 네. 아니면 수익률은 5에서 한 10% 정도 높지는 않더라도 내가 안전하게 수익금을 가져갈 것이냐, 그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수익률이 높을수록 리스크는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네. 예, 그거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리스크 관리가 필수죠, 지금은. 네. 올라가는 건 둘째예요. 지금 상승하는 건 둘째고, 첫 번째는 손실을 보시면 안 돼요. 네. 지금 투자금 대비해서 5%, 10% 손실을 보시면 그 다음 매매에서는 더 큰 수익률을 가져가셔야 원금 회복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지금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수급 거래량이 지금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이기는 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더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네. 예, 해서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비중이 지금 한 15% 이내면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네네. 비중이 많으셔서 그래요. 비중이 많으셔서 그렇고 오늘 뭐 시장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은 아니에요. 네. 예, 지금 한 3% 정도 빠지는데 소형주 같은 경우에 뭐 실적 안 좋고 전망이 부정적이다 그러면은 뭐 4, 5% 빠져도 하나 이상할 것 없는 오전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5월 첫 거래일에 시가를 이탈시키고 있지 않죠, 현재. 네네. 그리고 금요일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래서 아주 짧은 단기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은 여기에요. 2,150원. 이 시가를 5월 2일이 5월 달에 시초가잖아요. 네네. 우리 아버님이 이 주가가 상승해서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는 5월 달에 상승해야 되죠. 네네. 맞죠? 네네. 그럼 5월 달 시초가가 지켜져야 되잖아요. 네네. 맞죠. 네. 5월 달 시초가를 지키지 못하면 조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손실이 더 커지죠. 네, 그렇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아주 짧은 단기 리스크 가격은 이 5월 달에 시초가 2,150원을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2,150원을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조금 줄이셔야 돼요. 비중을 줄이시고 지금 제가 저항 가격을 잡아드릴게요. 네. 저항 가격은 원하시는 매도를 목표로 하시는 가격은 3,000원 위 가격이시지만 2,300원에서 2,400원은 저항으로 잡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물론 2,300원에서 400원 가면 수익이긴 하시죠. 네. 수익이긴 하시지만 2,150원 이탈하면 손실이 커진다. 비중을 줄이고 밑에서 다시 매수를 할 기회는 제공될 거예요. 2,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네네.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지금 횡보 박스권이에요. 네네네. 박스권이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270원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중간 가격 위죠. 어쨌든지 간에. 네네. 그래서 중간 가격 이하로 내려놓으셔야 마음 편히 홀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2,150원 이탈 시에는 비중을 좀 줄이세요. 네네. 절반 정도.
네네. 절반 정도 줄이시고 2,000원 지지 여부가 이제 확인이 되면 그때 다시 매수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2,150원 이하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 그래야 이제 2,200원, 300원, 400원 올라갈 때 분할로 손실 본 거 다시 복구하시고 그 위로 이제 수익 매도하실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거죠. 네. 꼭 이렇게 대응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종가 기준으로 보세요. 2,150원.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시죠? 예, SKC 코롱피아요. SKC 코롱 PI요. 그 매수가랑 비중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매수가가 34,100원에 네, 33%요. 33%요. 네. 34,100원에 33%. 네. 일단은 현재 34,4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 10%가량 손실을 보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요. 예. 자, 고수님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SKC 코오롱 PI 어떤 그 주력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아시죠? 뭐 폴더폰 뭐 지금 예. 폴더블 폰이요? 예. 아, 폴더블 폰을 주력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 SKC 코오롱 PI는 이제 폴리 이미드 필름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예. 그리고 폴더블 폰에는 CPI라고 그래가지고 컬러블 폴리 이미드 필름이 들어가는 거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이 말씀하신 폴더블 폰 이슈의 주가 영향도 받기는 합니다. 예. 예, 받기는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그 폴더블 폰에 대한 뉴스 보셨죠? 예. 예, 그게 좀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나쁜 뉴스가 나왔어요? 안 좋은 뉴스지요. 좀 부정적인 뉴스가 발생이 됐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또 우리 어머님 매수하신 가격 부분까지 4월 달에 올라갔다가 사자마자 내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매수를 잘못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매수를. 속상이 죽었어요. 예, 속상하시죠? 예. 차라리 지금 오늘 같은 날 이제 3만 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종가 부분에서 SKC 코오롱 PI를 오늘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지금 속상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아니, 그러니까 말이야, 그냥 확.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날 당일만 놓고 보면 더 갈 것 같고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매수해서 주가 조정받으면 속상하시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 시장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가를 움직여주지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런 거를 피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할 매수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 그러네. 그래서 33%를 한 번에 사셨어요. 한 번에 천주 샀죠. 예. 그게 좀 아픈 거예요, 어머니. 그게 이 아픈 거고. 500개만 살 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지금 손실이 10%가 넘어가셨잖아요. 그쵸? 예, 예. 오늘 3만 원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예, 3만 원 오늘 종가상 3만 원 밑으로 밀리게 되면 예. 작년 12월 달서부터 지지받는 가격이 이탈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이 더 커지게 되고 이제 아예 이 종목에 끌려다니는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 그러면 안 되죠. 파리아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3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3만 원 이탈하게 되면 한 10% 정도만 놔두고 매도를 하세요. 아, 파리한다고? 예. 한 10% 정도만 놔두시고 나머지 비중은 대폭 좀 줄여 놓으셔야 돼요. 예, SKC 코오롱 PI가 앞으로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절대로. 예.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그간 이제 폴리 이미드 필름 증설하고 실적 잘 나왔던 부분들 선반영 받았고 이후에 이제 가격 조정 받고 이제 좀 눌려 있는 가격 구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또 실적이 나빠질 기업은 아니고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는 기업이니까는 다만 이제 가격 대응만 하시면 돼요. 3만 원 이탈 시에는 비중을 대폭 좀 줄여 놓으시고 추가 매수할 기회를 찾는 거죠. 해서 지금은 이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서 이제 반등 주게 되면 35,000원 가격 부근에서요.
예. 35,000원에서 한 36,000원까지는 좀 반등 가능은 해요, 어머니. 아, 예. 근데 이제 매수가에서 많이 수익이 나는 금액은 아니죠? 아유, 본전만 와도 괜찮겠습니다. 아유. 근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시간상으로는 뭐 제가 이제 무당이 아니라서 정확히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죠, 예. 예, 한 거래일수로 치면은 한 20거래일, 한 30거래일 정도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한 달은 걸려갖구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주요 변수가 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해소가 돼야죠. 그래서 기간은 너무 짧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유.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아남전자입니다. 아남전자요. 예, 예. 매수가랑 비중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165원에 15%입니다. 3,165원에 15%. 일단 네. 아남전자 금요일에 한번 20% 급등세가 있었고 오늘도 장 초반에 3,700원까지 올랐다가 조금씩 빠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걸까요, 고수님?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3,165원이시잖아요, 어머니. 네네, 전에도 한번 네. 2천 얼마 때 그 선생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오래됐어요, 이게.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수익으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손이 빨리 안 돼가지고 금방 네.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예. 요게, 예. 뭐 때문에 움직이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예, 예, 예. 뭐. 그 삼성전자 자율주행. 예, 예. 예, 그런 부분들. 근데 사실 하만 뭐 이런 이슈를 지금 뭐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고요. 예, 예, 예. 지금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하고 오늘 화요일 날 이제 윗골이 달고 있어요. 그리고 예.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섹터, 이제 친환경 자율주행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간 이제 금요일 날 급등하기 전까지는 3,000원이 저항 가격이었거든요. 예, 예. 3,000원이 저항 가격이었는데 금요일 날 대량 거래량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돌파를 시켜놨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금요일 종가를 훼손시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 근데 다만 이 61선의 하락 변곡점 가격 그리고 21선과 61선의 데드 크로스 난 가격 그게 지금 윗골이 달고 있는 가격 구간이에요. 3,600원서부터 한 3,700원 사이가 예. 저항받는 가격 구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비중이 한 15% 정도 되시잖아요. 예. 제가 홀딩하는 가격, 보유하시는 가격은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금요일 종가가 3,375원이거든요. 아, 그 밑으로 내려가면 다 매도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홀딩하는 가격은 3,300원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3,300원 아마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오픈 채팅방에 우리 와 계신 분도 아남전자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3,300원 기준으로 홀딩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아, 그럼 오늘 장중 저가 얼마예요? 3,310원이죠. 예, 예. 기가 막히죠. 그럼 3,300원. 오비로는 얼마? 일단 3,300원 기준으로 홀딩 하시고요. 예. 지금 3,500원 위로 3,600원, 700원은 저항 가격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비중이 한 15% 되시니까 예. 3,500원 위로 3,600원, 700원 가격 부분에서는 예. 한 5% 정도만 수익 챙기세요. 예,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10% 정도만 가져가시는데 예. 여기서 이제 3,3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는 기준 가격을 조금 더 위로 높일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런 정보를 아시려면 오픈 채팅방 오시면 좋겠죠. 예, 전에 오시면 한번 제가 들어갔다가. 기준 가격 잡아 드릴게요. 일단은 3,300원 기준으로 홀딩 하시고요. 예. 3,600원 가격 부근서부터는 일단 수익을 다만 일부라도 좀 챙겨놓고 보시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760님이 문자 주셨어요. HLB 보유하고 계시고요. 10만 5천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좀 크신 편이에요. 70% 갖고 계십니다. 일단 현재 HLB가 8만 3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0만 5천 원이면은 시기상으로 봤을 때 2018년 10월 혹은 그 전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조금씩 단가를 낮추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오래 갖고 계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굉장히 좀 어렵죠. 네. 예. 가격도 문제고 비중도 문제죠. 가격도 문제고 비중도 문제다. 그럼 지금 추가 매수는 전혀 안 되시잖아요. 비중 70%이시니까. 네. 추가 매수는 전혀 안 되시고 지금 또 그 제약, 바이오 쪽으로 그렇게 투자 심리가 좋은 편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주가도 그냥 방향성 없이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HL 바이오라든지 신라젠이라든지 뭐 바이오로메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슈는 이미 다 오픈이 된 상태예요. 숨겨진 뭔가는 없어요. 오픈이 된 상태거든요. 오픈이 된 상태니까는 주가 반등을 줘도 고점이 계속 낮아지잖아요. 보시면 2018년도 15만 1,500원 그리고 2018년도 후반으로 가면서 13만 원 이하, 12만 원. 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10만 원 밑으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진입하신 가격 자체도 좀 문제가 있으신 거고요. 근데 여기서 모여지고 있어요. 주가가 모여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나와요. 방향성. 분명히 방향성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상방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 투자자님한테는. 절대 이제 이 하단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은 최악이죠, 최악. 이런 흐름이 발생이 되면 안 되고 상방으로 뚫고 올라가는 가격 흐름이 전개가 되어져야 되는데 방향성은 조만간에 좀 제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 가기 전에 10만 원서부터는 저항이에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앞전에 올해 3월 달 고점이 94,400원이죠. 95,000원, 10만 원, 10만 5천 원, 11만 원, 12만 원 이거 다 저항으로 잡혀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비중 70%이신데 비중 줄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 대신에 이게 V자 반등 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V자로 갑자기 급반등해서 뭐 쉬지 않고 5거래일 연속 올라가고 10거래일 연속 올라가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95,000원 가격 부분에서 저항받을 때 비중 줄이세요. 매도가를 어디에서 매도하기 위해서 10만 원 가격 부분에서는 매도를 하기 위해서 매수하신 가격이 10만 5천 원이잖아요. 9만 5천 원 가격 부분에서 비중 줄이시고 9만 원 지지 내지는 8만 5천 원 지지 확인하시면서 10만 원 이하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속 편하게 매도하실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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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예, 저는 마니커를 갖고 있는데요. 네, 네, 이게 한번 네. 올라갔다가, 네. 예, 다시 이제 계속 떨어지는 추세인데, 다시 이게 뭐, 다른 올라갈 수 있는지. 네네, 외국 쪽에서 이게 또 문제가 또 생겼다고 그래서, 네, 그러면은 매수를.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아, 예, 390원에 샀고요. 390원이요? 네네. 네. 그리고 비중은 80%. 아,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네.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고수님? 마니커 왜 사셨어요? 그때 한번 외국에서 네. 그 외국 돼지나 뭐 이게 좀 안 좋아갖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네네. 네. 그걸로 매수하셨어요? 그때 네. 근데 지금 그때 매수가에서 한번-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그 비중이 80%시잖아요. 네.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이슈로 올랐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못하고 지금
살짝 이제 내려와 있는 상태고 21선과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 있어요. 네. 지금 비중 너무 많으세요. 80%는 네. 뒤늦게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너무 많은 게 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가 위로도 올라갔었잖아요, 오전에. 네, 1225원. 네. 그죠? 지금도 비중 80%인데 비중 10% 정도만 남겨두시고요. 네. 보유 비중 70%는 1,200원, 1,195원, 200원 이렇게 해서 위로 매도를 쭉 걸어두세요. 위로. 어디까지 거시냐 면 4월 30일에 시가 부근 1,235원인데 1,240원까지 위로 쭉 매도를 걸어두세요. 이거 호가창 보고 계시면 절대 매도 못 하세요. 아시겠죠? 이거 그래요? 지금 네. 급락할 수도 있잖아요. 안 좋으면. 근데 여기에다가 근데 또 오늘 그 주가 뉴스를 보니까 네. 또 이게 한번 또 상한가를 탈 것 같아서 그거는 희망이죠. 희망 사항. 그쵸? 대신에 이 4월 18일에 그 종가 네. 1,130원 이탈하게 되면 1,100원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럼 대응 안 되시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윗꼬리 달고 있다라는 뜻은 뭐예요, 어머니? 오늘. 윗꼬리 달고 있다라는 뜻은 시장 상황도 불확실한데 이 마니커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위에 1,250원 위로는 물려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뜻이죠. 네. 따라서 지금 비중 80%를 여기에 지금 보유하실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1,190원, 1,195원, 1,200원, 뭐 1,210원, 20원 이렇게 위로 매도를 좀 일단 걸어두세요. 걸어두시고 보유 비중은 20% 이내로만 가능하면 10% 정도만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 여기에요. 4월 18일에 종가 1,130원. 1,130원 이탈하면 추가적인 하락, 21선 깨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상담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여승재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해 주시면 상담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고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는 지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